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네,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의 종 유현재라고 합니다. 네,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사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미잡쇼인데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호응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잡담은 최고의 아니다. 네, 잡담은 최고의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해보니까 또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와 종교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얘기를 하는 미잡쇼, 미디어 잡담쇼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뭐 밝게 좀 이렇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제 스스로도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미디어 관련돼서 이렇게 쭉 제가 뭐 매일 보고 뭐 매주 보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이태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간만 돌려봐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돌려봐도 이태원 참사 이런 키워드들이 언론 미디어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건물인데 또 총무님에게 또 이렇게 또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어제 보면은 또 15,900 이렇게 이런 사안들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 이렇게 감상이라도 변 기자님 한번 오늘 띄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태원을 생각하면 세월호가 같이 떠오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호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제각각 자기 입장에서 되풀이하는 것이 네. 이태원에서도 그대로 등장하죠. 축소하고 싶은 사람은 축소하고 물론 정치적인 쟁점으로 가능한 한 키우고 싶은 사람은 키우고 어떤 사람은 유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번 물 건드려 보자라고 하면서 삼보일배 또는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행진해 나간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뭐 기자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정치는 항상 빨리 끊어내고 싶어해요. 누구한테 마지막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선에서 커트할까, 희생양을 누구까지로 할까 예. 이것도 생각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정쟁이 시작되고 다만 이 전체적인 모습을 언론이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아젠다를 갖다 세팅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못하죠. 뭐 언론은 언제나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도 늘 가슴 아프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모든 죽음은 비극적이고 그리고 또는 약간 중립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서로의 가치를 거기 투영하고 막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이용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해서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언론 미디어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어떤 이런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라도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 얘기들 잠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다음 특별법 이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22년 10월 29일이었죠. 그때 이제 그 발생을 했고요. 희생자는 아까 이제 뭐 15,900절 막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희생자가 159명이었습니다. 159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분향소 가지고도 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영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본부가 출범한 사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10대 생존자가 있었는데 극단 선택하는 어떤 그런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 아시다시피 그런 일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 발표됐고 그리고 이제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제 좀 됐었는데 특별법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시대는 바야흐로 거부권의 시대여서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방송을 할 때와 나름대로 저희가 작업을 끝내고 이제 내보낼 그렇죠. 때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권이 내부의 어떤 지금 혼선을 막 빚고 그다음에 내부 갈등 때문에 첨예화돼 있어서 더 이렇게 예상해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간절히 바라는 바도 그렇지만 통과가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나마 법도 쪼그라들어갖고 사실 좀 볼품없는 법이 돼버렸어요. 유가족들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법에서 많이 후퇴한 것인데 그나마도 거부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거부를 안 해도 그다지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법이
요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야의 정치적으로 첨예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유가족들의 슬픔이나 또는 아픔을 갖다 어떻게든 위로하고 또 진상을 갖다 조금 더 밝히자라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보수 지지자들이나 뭐 또 진보 지지자들이나 구별 없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통과되고 거부가 안 될 걸로 기대를 하죠. 예, 참 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부권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게 뭐 누군가는 남발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만은 참 진실은 항상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시각이 참 많이 달라서 이 참사와 관련된 사안들 심지어 이 뭐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꼭 막 이렇게 굳이 쓰기도 하고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게 막 데자뷰처럼 예. 서로 이렇게 또 이용하고 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막 그러니까 참 중간에 누군가는 이게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누군가는 뭐 처벌 아무도 안 받았다. 누군가는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혼돈 막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네요. 특히 교회가 거기에 결부되었는데 교회가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이나 유가족들의 슬픔보다도 할로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주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던가요? 이 문제로 내가 교회를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간다.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의 분노가 치솟을 정도의 교회의 행태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고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NCC에 와서 참 서리 집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잡담쇼니까요. 예. 잡담쇼니까. 예. 그 성경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제 구절은 예수가 탄생하시는 구절이고 그다음에 부활하시는 구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이야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시죠. 가다가 한 사마리아 사람이 물론 그 사마리아 사람도 남들한테서 차별받는 사람이지만 그 강도 맞고 쓰러진 피해자죠. 피해자를 이제 부둥켜 안고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 교회가 이제 해석을 그동안 잘 못 해왔다는 반성이 있었는데 대개의 교회는 예수가 교회와 함께 나란히 서서 자 우리의 이웃이 쓰러졌으니까 구하러 가자. 도와주러 가자라고 말씀하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다시 잘 보면 예수는 이미 쓰러진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부여안고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우리 쪽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오만했던 거죠. 예수는 항상 우리 편이고 우리랑 나란히 있고 쓰러진 사람들은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는 이미 쓰러진 사람들에게 가 있고 우리가 갈까 말까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올 거냐 말 거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일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였던 아니면 이태원이었건 간에 이미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들 숨진 사람들 그들의 애통하는 유가족들을 놓고 예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네, 그 사람들과 함께 1590배 15,900배를 하시고 근데 이제 한국교회를 향해서 묻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아유 할로윈의 이웃이 되긴 좀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교회가 피해간다고 하는 것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뭐. 네. 저희 이 쇼의 제목이 잡담쇼인데 잡담쇼의 가장 좋은 것은 답을 정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또한 크리스찬입니다만 크리스찬이 되기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인상적인 성경 구절이라든가 시퀀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건 없이 뭐 저는 못 그러지만 약자가 되신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뭐 주여하고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습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 모습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 투영돼서 참 그렇죠.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예수의 십자가도 가장 죄 없는 순결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시작인데 그걸 사람들이 뭐 잘 모른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교회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그런 점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희는 바로 이 건물에 며칠 전에 사실은 이태원과 관련돼서 이제 교회 또 교회 역할 이런 것과 좀 생각하게 만든 어떤 그런 좀 일이 있었죠. 저희 김종생 총무님한테 두 분의 그 굉장히 빅샷이 왔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셨고,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셨고, 근데 또 김종생 총무님은 이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가족들과 좀 아픔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시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요 타이밍에 저희가 아까는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그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아까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저를 소개했지만 주님의 진짜 종, 네, 최규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는 이유는 저희가 그 아시겠지만 교회가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있어서 다 그냥 침묵만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지키고 있고 또 어떤 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 어떤 일들 그런 것들 편하게 잡담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부터 자기 소개. 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언론 홍보를 맡고 있는 최규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교회협에서는 그 정의평화위원회가 있어서 실은 오늘 요 주제는 정의평화위원회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해주시면 좋은데 공교롭게 이 촬영 날짜랑 일정이 예. 하나 겹치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교회협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거를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그 10월 29일 밤에 그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30일 날 바로 이제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보도 자료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의 목소리로서 좀 이렇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모두에게 하나의 위로가 일단 필요하다. 다른 어떤 그때는 말 필요 없이 그거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 당시는 사망자가 151명이었을 때인데요. 그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1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은 그 당시에 총무님이 해외에 이게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기념 주일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이라는 그 큰 이제 세계 개혁교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로마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태원 참사 소식이 이제 바로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추모하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보도자료 낸 것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한국의 상황을 좀 전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바로 애도서신을 이제 한국 측에 우리 파트너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NCCK와 파트너 교단에. 그리고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도 CCA라고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뉴스레터를 냈고요. 그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홍콩 기독교 협의회에서도 애도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 사안을 너무 관심 갖고 있고 함께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3일에 초반에 저희가 세월호 참사 때도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교회가 좀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발언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을 벗어난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3일에 곧바로 그 당시에는 뭐 워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처음엔 압사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고, 근데 이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이제 저희 회원 교회 교단장님들 또 이렇게 해서 얼른 그것을 의견을 수합해서 공동 기도문을 저희가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참사입니다라는 설명. 또 그 당시 뭐 사망자라고 쓰느니 희생자라고 맞아요. 쓰느니 요게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입니다. 그다음에 애도를 넘어서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 일이다. 저도 그날 당일날
이제 저희는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 그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영상들을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그 괴로웠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뭐 사진 영상 공유가 막 심각하게 그 SNS에 되고 있었어요. 미디어? 네, 미디어. 그래서 그 공동기도문 안내 끝에 유가족과 생존자들 보호를 위해서 참사 관련 사진이나 영상 공유에 신중을 해다오 이런 당부를 좀 강력하게 넣었었습니다. 그렇게 좀 되었고 저희가 교회협은 11월에 해마다 총회를 하는데요. 총회 때는 반드시 총회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과제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짐을 하는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11월 22일 날 있었던 총회 선언문에 이태원 참사가 그 애도를 표하면서 국가의 부재가 원인이었다라는 언급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회가 이제 있었을 때 저희 정평위가 함께 공동 주최를 하였고요. 또 이제 교회협은 교단 내뿐 아니라 그 다른 종교들과도 대화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런 사회 정의나 뭐 인권이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긴급하게 이제 소통을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대 종단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또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그다음에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와 함께 NCCK 그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그때 주된 내용은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비하를 좀 멈춰 주십시오라는 호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도 실은 여전히 좀 그런 표현이랄까 모욕적인 말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막 실신하는 일이 그 당시 그러니까요.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호소를 합니다. 종교인들이 호소한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2월 2023년에 이제 저희 첫 실행위라고 하는 그 회의 직후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임원들과 총무회장 이렇게 해서 이제 빈소를 조문하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유가족과 이제 면담을 좀 그렇구나. 가졌습니다. 네, 가지고 그 이후에 1월 달에 이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라는 그 시민사회 네트워크, 그 종교인 개신교 그룹의 어떤 네트워크가 생겼고요. 이제 NCCK 정평위원회는 그분들과 함께 연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00일 추모 기도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 제정 촉구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때 그것을 위한 기도회 같이 뭐 하고 또 농성장에 항상 같이 가서 같이 아파했고요. 그렇게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다음 해 그 총회 선언문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렇게 해서 사회적 참사 언급을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연말에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문에 이제 오체 투지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4대 종단도 시민사회랑 같이 그렇게 오체 투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회 둘레 한 3km 계속 행진하는데 그날이 또 눈이 오고 되게 그랬죠. 추웠어요. 예, 그리고 좀 또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24년이 돼서 1월 초에 이제 두 번째 보도 자료였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시 공포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NCCK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17일 날 1월 17일 날 이제 김종생 총무님을 면담하고 가셨는데 그날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비상행동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영정을 들고 용산 이제 대통령실까지 가는 그 날이었어요. 근데 1시 59분에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9분의 그렇죠. 희생자 그렇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뭐 2시 뭐 3시 뭐 이런 게 아니라 1시 59분에 그래서 그 출발 영정 들고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 와서 이제 면담을 나눴는데 이제 김종생 총무님께서 좀 벽과 같은 현실에 대한 이제 공감을 좀 하시면서 스스로 좀 되게 약간 무력감이 느껴지셨다고 해요. 너무 이제 울컥하셔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벽 같은 곳에 문을 내시는 분이다. 문을 내주시기를 이제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국가주의에 너무 함몰돼 있어서 나라한테 책임을 물으면 좀 꺼려하세요. 아유, 맞아. 나라한테 나라님한테 뭘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라는 그 생각들이 드시나 봐요. 근데 국민은 한 개인이 집 바깥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그 집으로 쏙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국가 책임입니다. 그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국가 책임이에요. 집 안에서도 국가 책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집이 부실하냐 아니냐까지 따져야 되니까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 책임인 부분이 있지만 일단 무조건 집을 나서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다 국가 책임입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여러분의 권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어떤 그 국가로부터의 보상입니다, 배상입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유 뭐 그것까지 나라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갑자기 땅이 쑥 꺼졌다거나 아니면 도로에 크게 파인 데가 있다거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또 하나 프랑스 같으면은 이게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면 지자체하고 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호텔을 예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유가족들을 또는 유가족인지 아닌지 스스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네. 모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특히 행방불명 돼갖고 소식이 안전해지는 사람들의 가족들부터 왜냐하면 서울에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 숙소를 일단 마련하기 때문에 호텔 예약부터 빨리 서두르고 그 다음에 희생자가 확정되면 이 희생자가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또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니면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빨리 가야죠. 왜냐하면 애들이 당장 뭘 먹지를 못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뭐 정산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하든지. 왜냐하면 그 정산이라는 게 왜 어려우냐면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보상하고 배상할 거냐가 안 정해졌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나중에 하면 뭐 정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원, 그다음 일단은 숙소 예약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냥 루틴하게 진행되는 업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논란도 사망자가 생겼다 보고가 올라가고 이거는 사회적 재난에 의한 희생자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름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이름을 부르니까 네. 신부님들한테 또 공격이 네. 왜 나라에서 이름을 갖다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신부들이 아니 근데 신부님이 숨진 사람을 위해서 뭔가 위로하고 또 그들의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늘에 비는데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주의가 완전히 막 진 누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신부님들이 욕을 드셔야 되는 이런 일도 벌어졌죠. 저희가 사실 다음 또 그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언어 말 또 우리 마술사 신재영 교수님이 나오실 텐데 그 우리말 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말에만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명분이래요. 근데 명분이라는 말이 사실 외국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뭐가 번역이 되는 말은 있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명분이라는 이 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치 네. 무슨 뭐 한이나 체면이나 뭐 이런 한국에만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졌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싫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금 우리가 명분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병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상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너무나 웃겼던 게 뭐뭐 하러 가서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밥 먹으러 가서 죽으면 놀러 가서 죽으면 옛날에 그러면 무슨 충주인가 거기서는 또 이렇게 뱃놀이 그럼 뱃놀이 가서 죽으면 이런 걸 과연 물어보고 거기다가 이 명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참 슬퍼서 조심스럽게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놀러 가서 죽은 것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축제에 가서 맞아요. 뭐 귀신들의 축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제동을 또 안 걸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뒷배가 보이고 아 정파적으로 저쪽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섰다가는 엉뚱한 송사에 또 휘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언론들이 여기서는 그걸 나중에 언론끼리 얘기할 때는 사보타지였다. 사보타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냥 질질 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려보자.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흐지부지 되겠지.
이 정도에서 언론은 슬슬 뒤따라가기만 한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논의가 막 될 때 한 9일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나 봤는데 YTN하고 연합뉴스 TV가 제일 열심히 보도하고요. 그다음에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게 거의 다예요. MBC, KBS 요 정도. 다른 신문은 아예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어요. 뭐 비판을 할래도 보도한 게 없어요. 그 정도.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기점을 잡아가지고 조사했을 때도 동아일보하고 몇 군데 보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다 여야 공방이에요.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여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성의를 보이면 맨 밑에 유가족들은 한편 어디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 말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이렇게 된. 그다음 아예 그 정도의 뭐 균형도 필요 없어라고 하는 데서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야당.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유가족 소식은 뒤에 들어가든 칼날을 다 보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제신문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도 재난의 정쟁화, 사설,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서 이득 보려는 야권, 뭐 이런 것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예기치 못한 압사 사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고 예기치 못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모였을 때 얘기를 한 다음에 방책을 세워놓는 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네. 국가 책임인데 예기치 못했던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 투로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든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체적인 언론이 흘러갔죠. 이게 참 우리가 본격적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면 요거 다 이렇게 막 하면서 할 텐데 또 PD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일 얄밉게 그 국가의 책임을 살짝 벗겨낸 걸 하나만 소개하면 근황 읽으면 잘 모릅니다. 이건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났다. 재난 대응의 기본은 개인일 수 없다. 그것은 이웃이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재난 대응을 하는 곳의 기본 구조는 이웃이 하게 돼 있지 개개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뜻인데 맨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해요. 누가 힘든 일을 당했으면 이웃이 나서줘야 되니까. 그런데 국가의 책임을 살짝 벗겨내는 거죠. 그 이웃들을 미리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지원을 해서 훈련과 교육과 아니면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같이 나서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그런 얘기는 싹 빼죠. 저도 미디어로 먹고 삽니다만은 그 재주로 조금 합리적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요거만 짚어드리면 제가 아마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그 기사와 관련돼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빅하인즈에서. 근데 거기서 대충 이태원과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보면 그 기사 수가 제가 지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봤는데 정확하게 막 이렇게 통계적 의미 막 이러지는 않겠지만 기사 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병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특별법이다 이렇게 되면 하고,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막 읽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이제 공방 뭐 이렇게 나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젠다 세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언론이 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특권이라면 특권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뭔가 프레이밍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프레임은 안 다루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엄청난 미디어 환경에서 참 역설적입니다만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가 참 많이 제공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또 차단해 버리면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세월호 때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런 말은 되게 한국 사회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 아니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되면 이 말이 있어갖고 더 큰 비극을 얘기하면 거봐 네가 그때 어쩐지 뭐 이렇게 자꾸 되니까 조심스러운데 세월호 때 그랬고 이태원 때 그랬고 뭐 계속 그랬듯이 지금 안 고치고 지금 제대로 진상규명을 못 해놓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유가족이 되어서 또 길에서 엎드려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너무 시끄럽네. 벌써 1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누가 또 유가족이 되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체투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거부권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상황이다. 세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일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짧게 조금 다뤄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태원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네.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 모두 다 뭐 단시간에 어떻게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미디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그놈에 계시면서 또 그 교회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짧지만 좀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압도적 의미 아무튼 저렇게 지향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거부권이 만약에 빵 터졌어. 발동되면 응, 맞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하죠?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도, 다시 한번 돌아오는 또- 거야 네. 이렇게. 네, 또- 다시 또 돌아오기. 얘기하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